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불과 1년 전 이혼한 이혼녀이기도 하고요. 제 일로 성공하겠다는 꿈이 컸던지라 늦게 결혼한 탓에 아이는 없습니다. 3년이 조금 넘은 비교적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참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낸 것만은 틀림없네요. 저는 살면서 누군가와 크게 싸워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걸 겪으면서 사람 자체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남편과 연애는 한 1년 정도 했나 봐요. 32이라는 나이가 적지 않다 생각했지만 사람을 알아보기에는 아직 미숙한 나이였나 봅니다. 연애 기간이 짧아 남편과 그 가족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보기 부족하기도 했고요.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큰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둘이 연애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서로 한창 자리 잡느라 힘든 시기에 만나 힘이 되어줬다고 생각했던 저는 정말 따지는 거 없이 의리와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남자들이 참 야가 빠져서 여자를 로또 삼아 결혼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 남편이 그랬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연애할 때 우리는 진작에 서로 경제적인 부분을 서로 오픈하자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남편이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야 참 거창했죠. 우리가 연애만 하다가 헤어지려고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결혼 생각하고 만나는 건데 현실적으로 서로 금전적인 부분은 알고 만나야 할 것 같아. 그래야 결혼 준비도 수월할 테니까 말이야. 나는 너한테 일적으로 속이는 거 없이 전부 얘기할 거니까 너도 얘기해줘. 나는 별거 없어. 2년 전에 집을 장만하느라 모은 현금을 한번 쏟아부어서 현금 가진 건 7천 정도가 다야. 대신 세입자를 들이면서 담보대출은 전부 상환해서 내 앞으로 대출 같은 건 없어. 자기는 어때? 어, 나는 사실 사업하느라 빚은 조금 있어. 물론 큰 돈은 아니야. 네 말 들으니까 내가 너보다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긴 하다. 사실 그동안 우리 집에 보태느라고 모아놓은 돈은 너보다 없거든. 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도 잘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둘이 벌면 돈 모을 일만 있을 거야. 그건 내가 약속할게. 대신 결혼하면 아이 계획은 잠깐 미루고 내 사업 자리 잡을 때까지는 맞벌이 했으면 좋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미리 저의 돈 문제를 물었던 건 미리 면죄부 받듯 빚있는 걸 털어놓으며 솔직한 척한 이유도 있지만 내가 결혼해도 본인에게 이득인 여자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네요. 자기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 빚이라는 게 아무리 적은 액수라 해도 내 발목까지 잡는 존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돈 벌어 가는 중이라고 하니 그런 줄 알았죠. 남편과의 대화 끝에 결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저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더군요. 결혼할 때만 해도 사실 양가 형편이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셨고 자식들 도움 없어도 살만 하셨고요. 시댁은 남편과 저보다 2살 어린 시누이가 있어요. 어머니는 홀 어머니시지만 남편이 사업하면서 집을 일으켜서 살만하다고 들었고요. 하지만 제 눈에 보인 모든 게 빚 좋은 개살구였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네요. 결혼할 때 가장 큰 돈이 드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바로 신혼집 마련에 드는 비용이죠. 보통은 남자 쪽에서 더 많이 보탠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죠. 반반 결혼도 많이들 하고요. 사실 저는 제 앞으로 진작에 해놓은 작은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사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서 살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를 놓는다고 해도 1년 넘게 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를 나가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남편과 전세를 얻기로 결정했어요. 문제는 돈이었는데 남편은 절반을 보탤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얻을 때 제가 거의 보태고 남편이 일부를 부담했지만 모자란 나머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은 최대한 아끼며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신혼 때는 둘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어도 다른 가족 때문에 싸울 일이 생기더군요. 결혼 전 전혀 몰랐던 문제가 터진 건 불과 결혼하고 몇 개월 뒤였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던 집이 월세집이었더라고요. 시댁 월세인 게 저랑 무슨 상관이냐 하시겠지만요. 그 월세를 남편이 내주고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남편은 줄곧 그것도 자그마치 1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시누이와 같이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사업이 그럭저럭 되면서 돈이 수중에 남아돌 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거짓말처럼 남편 사업이 조금 고전하기 시작했는지 자꾸 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내던 생활비를 한두 달 미루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본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며 공과금까지 저에게 빌려달라는 말을 했어요. 그건 큰 돈이 아니니 제가 내준다고 쳐도 시어머니 집 월세에 사무실 월세까지 내야 하니 부담이 많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더 버티지 못하고 남편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여보, 내가 몇 달 전부터 일이 좀 힘들어. 매달 나가야 하는 돈은 고정으로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적다 보니까 자꾸 카드빚도 내게 되네. 미안한데 한 몇 달만 당신이 우리 어머니 집 월세 좀 내주면 안 될까? 어머니 집 월세라고? 난 정말 몰랐어. 그럼 그동안 당신이 줄곧 어머니 집 월세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런 건 결혼 전에 말해줬어야지. 당신이 돈 문제 오픈하자고 해서 다 솔직하게 말했는데 왜 이런 건 속인 거야? 속이다니. 말을 안 한 것뿐이지 속인 건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준이어서 말 안 한 거고. 당신이 알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랬어. 다른 이유는 전혀 없어. 어차피 당신 돈 보태달라고 할 거 아니어서 말 안 한 건데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지. 그러니 남편이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는 게 이해는 가더군요. 어머니와 신우 사는 집 월세, 자기 사무실 월세, 각종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아마 하루하루가 똥줄이 탔겠죠. 시어머니 사는 집이 월세 집이라는 것도 놀라웠는데 잘 되는 줄만 알았던 남편 사업이 힘들다는 소리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내가 몇 달 월세를 내준다고 쳐. 근데 그 이후에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쩔 건데? 지금 당신 사업 잘 안 되는 거 몇 달 뒤라고 금방 풀리겠어? 그럼 계속 밑빠진 덕에 물 붓는 꼴인 거잖아. 이건 아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월세 내느니 차라리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게 낫겠어. 지금 당장 다른 집을 얻을 상황도 아닌데 무슨 방법? 일단 몇 달만 당신이 내주면 그때 가서 조금 싼 월세로 알아봐 드릴 생각이야. 지금은 전세료 갈 보증금도 없어. 아니, 대체 당신은 왜 솔직히 전부 얘기 안 한 거야? 전세 보증금도 없을 정도였으면서 나한테 왜 결혼하자고 한 건데?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사업하면 원래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은 거 알잖아. 어머니 모아놓으셨던 돈도 내가 좀 끌어다 썼지. 암튼 솔직히 말 못한 건 미안하다. 남편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싼 월세집을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몇 달치 월세를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마 시모에게도 남편이 작은 집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다고 미리 말을 한 듯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사업이 힘들어져서 며느리가 월세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턱 자존심이 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사 가는 건 싫어하셨어요. 내가 이 동네 5년 넘게 살았는데 다른 동네로 가면 알고 지낸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하겠어. 창피한 건 둘째치고 병원이고 마트고 가까워서 나 같은 사람 살기에는 세상 편한 동네가 이 동네야. 니들이 힘들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솔직히 너무 속상하구나. 시누이도 심란해하면서 시어머니를 거들었습니다. 오빠,
일단 조금 더 버틸 수는 없어? 나 이 집에서 살면서 출퇴근도 너무 편했단 말이야. 내가 월세 조금 더 보탤 테니까 오빠랑 세연이가 도와줘. 그럼 이사 안 가도 되잖아. 아가씨,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 월세예요. 저도 월급쟁이라 받는 월급 매달 똑같고 이희도 매달 사무실 월세에 나가는 돈만 거의 6, 700이에요. 몇 달 시간 있는 동안 다른 집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시모와 신우이가 속상해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자기 결혼 자금 모으면서 생활비 보태는 것도 빠듯했고 어머니는 일을 안 하셨으니 돈 나올 구멍도 없었고요. 수입이라고는 고작 기초연금 받는 게 다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엄마랑 동생이 심란해하는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가 봅니다. 며칠 이리저리 집을 알아보더니만 저에게 심각한 얼굴로 부탁할 게 있다며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뜸 제 아파트 세입자 나가는 시기를 묻더라고요. 그때 짐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파트에서 시모랑 신우를 살게 하고 싶은 거구나 하고요. 여보, 자기 집 말이야. 세입자 나가는 게 내년 초 맞지? 내가 이런 부탁 염치 없는 건 알아. 근데 어차피 그 집 언젠가는 우리가 들어가 살려고 한 집이잖아. 상황이 마침 이런데 어쩌겠어. 당신이 그 집 우리 어머니가 들어가 살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 좀 할게. 아, 당신이 왜 그 말을 안 하나 했다. 실은 나도 생각은 해봤어. 그렇지만 한번 들어와서 사시게 하면 영영 나가달라는 말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했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가 결혼 전 마련한 집인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일인 거 알지? 나도 잘 알지. 대신 당신이 그렇게만 해주면 나가는 돈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 대신 월세로 옮겨서 또 돈 나가느니 이 방법이 최선이다 싶어서 그래. 남편의 급한 마음을 이해했던 저는 그래도 단칼에 거절하지 않고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저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건 괘씸하고 미웠지만 잘해보려다가 그랬다는 말을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 말대로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고맙다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꼭 사업 성공해서 저한테 잘해주겠다고 하길래 제발 그러라고 했죠. 시어머니에게 제 명의 집에서 당분간 편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리니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며느리 덕에 큰 시름 덜었다면서 고맙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몇 달 후 저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4명의 아파트에 어머니와 시누이를 살게 해줬습니다. 그것도 돈 한 푼 받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숨 돌리고 나서 잘 안 된다는 남편 사업을 저도 들여다봐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요. 남편 사업은 그 이후 잠시만 괜찮아졌을 뿐 계속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싶어서 남편의 사업을 한번 훑어보게 됐어요. 그러다 남편이 생각보다 사업 수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아내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사정상 사업 종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하는 일이 회사에서 이런 업체를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미흡한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남편 회사의 사업 제안서를 보면 그다지 구미가 당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몇 번이나 설명해 줬는데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몇 가지만 수정하고 방향성을 틀면 나아질 것 같은데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제가 나서서 당분간 남편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저는 직장을 당분간 쉬기로 했어요. 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성공하는 길이 보이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기술이 좋고 제품을 잘 만들지만 사업 관련해서는 눈이 어둡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저는 기획이나 마케팅 쪽으로는 훤했기 때문에 딱 남편이 뭐가 부족한지가 보였고요. 일단 관공서부터 공략하자는 생각에 조달 전부터 등록해놓고 지자체 수의 계약을 따내는 일부터 시켰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하는 거 보고는 놀라더군요. 당신 일 진짜 잘한다. 제일 능력자를 옆에 두고 몰랐네. 그러니까 직원 한 명 잘 쓰는 게 회사를 살릴 수도 망할 수도 있게 하는 거야. 몰랐어? 알았으면 이제부터 잘해? 물론 저 역시 사업 경험이 없어서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엄연히 저와는 다른 분야이니까요. 부부가 같이 사업에 매달리다 보니 당장 망할 것 같았던 남편의 회사 사정은 제가 온 뒤로 거래처들이 생기게 되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게 됐습니다. 회사는 점점 규모를 키워갈 수 있었고 제법 잘 나가는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운 좋게 박람회 참가 후 해외 수출도 계약을 하면서 사무실을 늘리게 되니 직원도 기존의 2명에서 차차 늘어나 불과 2년 만에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남편 사업이 자리를 잡고 나서야 마음이 놓이면서 서서히 일을 내려놓고 임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고대하던 내 집 마련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생각대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긴 했습니다. 거진 1년 가까이 노력하다가 자연 임신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쉬면서 몸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제 덕을 인정해주면서 아이 갖는데 집중하자고 당분간 편하게 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부터 이제까지 가만히 있던 시모가 다시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남편 사업에 들인 노력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잘나서 사업이 잘 된 건 줄만 아시더군요. 툭 하면 아들 잘 먹는 반찬 가지고 간다며 우리 집에 오셔서는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 이제는 네가 나서지 말고 남자가 하는 일 내조만 하도록 해. 너무 여자가 잘나도 일이 꼬이는 법이다. 이쯤에서 너는 손떼길 잘한 거야. 어쨌든 너는 이제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가 달라져서 좋겠구나. 우리 아들 덕에 사모님 소리 듣고 살잖아. 남편을 잘 나가는 사장님 만든 건 전데요, 어머니? 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남편 도와준 거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고생한 거 알아달라고 바라지도 않지만 깎아내리는 건 서운하네요. 어쨌거나 너도 애 갖겠다고 집에 들어앉은 거잖아. 이제 네 신랑 반찬 잘 챙겨 먹이고 나한테 하는 것 좀 배워라. 집에서 노는데 남아도는 게 시간 아니니? 어머니, 저 바쁜 사람이고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오실 때 미리 말씀이나 좀 해주세요. 저 집에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들 집에 오는데 며느리 허락 받고 오라는 거냐? 어쨌든 지척에 살면서 시어머니가 챙겨준다고 하면 고마운 줄이나 알거라. 시어머니는 아들 덕에 편하게 생활비 받아 쓰고 제가 마련해준 집에 공짜로 사시면서 며느리가 노는 꼴은 보기 싫으셨나 봅니다. 남아 도는 게 시간이니 당신에게 반찬이나 배우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절한 얼굴로 월세를 걱정하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인간이 참 간사한 게 힘들었던 때를 참 금세 잊는 존재더라고요. 게다가 가장 황당했던 건 그즈음 어머니는 엉뚱한 요구를 틈만 나면 저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사는 그 집은 어머니는 제가 결혼 전 마련한 집인데 자기 명의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논리가 그야말로 기가 찼습니다. 어차피 이 집 내가 오래 살게 될 것 같은데 그냥 내 명의로 등기 이전해주면 안 되겠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나서 로또 맞은 셈이잖아. 우리 아들이 매달 벌어오는 돈 다 네 호주머니로 들어갈 거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이깟 집값 넘어서는 거 순식간이지. 그냥 이사가기 귀찮으니까 이 집 내 명의로 바꿔줘. 네 입장에서는 하등 손해보는 일 아니지 않니? 살게만 해줘도 고맙다고 하시던 양반이 이게 무슨 날강도 같은 심보인가 싶어서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제 집이랑 그이가 벌어오는 돈이 무슨 상관 있다고 집을 달라는 말을 하세요? 그 집은 어머니 제가 힘들게 결혼 전에 장만한 집인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 살게 해드리면서 세입자로 벌 수 있는 돈까지 저는 포기 다 했어요. 아들이 버는 돈 저한테 오는 거 싫으시면 아들더러 집 사달라고 하시지 왜 제 집을 달라고 하세요? 그건 싫어요, 어머니. 친정엄마가 달라고 해도 싫어요. 참나, 코딱지만한 집 가지고 요새는. 우리 아들이 버는 돈이 얼만데 이깟 4억도 안 가는 집이 아깝다는 거니? 그래, 알았다. 네가 우리를 어찌 생각하는지 딱 알겠구나. 애초에 그런 요구는 자식에게도 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자기 아들 버는 돈이 많다고 며느리 집을 달라니요. 오히려 정상적인 시부모라면 얼른 아들이 저에게 집 돌려주게 하겠다고 말을 해야 맞는 거죠. 그 일로 어머니가 단단히 삐지셔서는 남편에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날 와서 자기 엄마랑 다퉜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자기 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를 할 줄 알았지만 남편은 제 생각과 달리 자기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꼭 노인네가 하는 말에 발끈했어야 해? 적당히 기분 맞춰드리고 그냥 안 해드리면 될 일을 뭘 그리 정색을 해서 엄마가 서운하시게 만들어. 당신 집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나 같으면 어머니가 달라는 말 안 해도 드린다고 하겠다. 뭐? 당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내 집에서 살게만 해달라고 쩔쩔매던 사람이 할 소리야? 이제 사업 좀 잘 나간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당신 나랑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그랬다면 당신은 집 드릴 수 있냐고. 어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어머니 편을 들고 내 입장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 그냥 대답만이라도 내내 하면 당장 그 집에 우리 엄마한테 가기라도 해? 당신 심보가 서운하다는 거야. 거저 집 달라는 어머니 심보나 나한테 뭐라 하는 당신 심보는 대체 뭔데? 아우, 알았다, 알았어. 암튼 앞으로는 당신도 우리 어머니 은근히 무시하는 식으로 말하지 마. 나는 당신 어머니 무시한 적 없어. 이런 분란 안 만들려면 빨리 당신이 어머니 집 얻어들여. 나도 내 집에 세입자 들여서 돈 좀 굴리게. 하지만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 우리 집은 샀어도 자기 엄마 집 사주는 돈은 아까웠나 봅니다. 아니면 내 집에서 공짜로 더 사는 걸 원했는지도 모르죠. 다른 집 얻어주겠다는 말은 곧 죽어도 안 하더군요. 사실 그날의 다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잘 되고 제가 일해서 손을 놓은 이후로 뭔가 예전 같은 태도가 아니었어요. 짧은 기간에 사업을 성공 궤도로 올려놓은 게 누구 때문인지 그새 망각을 했는지 자기가 원래부터 잘나서인 줄 알더라고요. 남편도 그랬지만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 단단히 저에게 마음이 틀어지셔서는 별 말 같지도 않은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꼭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만 시집살이를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귀한 아들 몸 보양시켜야 한다면서 매번 저를 불러서 같이 음식을 하게 하는 건 약과였습니다. 집이 가까운 데다 일을 쉬고 있는 걸 마치 며느리에게 일 부려먹을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툭 하면 오라가라 하셨고요. 아이가 잘 안 들어서는 것도 구박의 이유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가 센 며느리가 들어와서 애가 잘 안 들어서는 거라며 저에게 막말도 하셨는데 이게 참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막말을 들으면서 아이 갖겠다는 생각은 접었습니다. 여자가 남자 일 하겠다고 설치니까 애가 안 서지. 이제부터 기왕 쉬는 김에 우리 아들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아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걸로 회사가 저렇게 대박이 난 거지. 네가 조금 붙어 있었다고 잘 된 거겠니? 네 욕심에 남편 일 돕겠다고 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 잘하고 아이나 빨리 가질 생각해. 어머니, 제가 알아서 노력할게요. 아이 갖는 건 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1년만 더 노력해보고 안 되면 다시 일 시작할 거예요. 남편 사업 안 돕고 이직할 생각이라서요. 어머니가 저 일하는 것까지 참견 말아주셨으면 해요. 이거 봐라. 또 저만 잘났지. 그렇게 잘났으면 너도 사업해서 대박 나면 될 것을 왜 우리 아들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한다니?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호의호식이라니요. 그이가 벌어다 주는 돈이 저한테 얼마나 오는 줄 알고 이러세요? 뭐 어머니 아들이 몇백씩 저 주는 줄 아시나 봐요? 어쨌든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저 어머니 아들이 돈 안 줘도 먹고 살 돈이 있거든요. 제 명의 집도 있고요. 제가 발끈하자 어머니는 말 실수했다 싶으셨는지 더 이상 말을 안 하셨지만 너무 속상했죠. 남편 사업이 잘 굴러가는 데는 분명 저도 기여한 바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요. 남편은 일이 바빠지고 사업이 잘 되면서 만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주말마다 모임에 골프에 사업상 중요하다며 입맛 관리를 하느라 저와는 그다지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어머니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었을지 짐작하시겠죠? 집안에서 일어나는 시답잖은 일로 신경 쓰이게 하지 말라며 신경질을 낼 뿐이었습니다. 원래 돈을 벌면 사람이 변한다고는 하지만 남편은 힘들 때도 있었던 사람이라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오산이었죠. 남편이 늦게만 들어오고 바쁘기만 했다면 참았을 겁니다. 돈이 있으면 남편에게는 필연적으로 여자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실 겁니다. 남편이 작정하고 바람을 피운 건 아니지만 유흥을 좋아한 게 문제였습니다. 말은 거래처 접대라고 하지만 툭하면 여자 냄새를 묻혀오고 가끔은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까지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지간의 싸움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말끝마다 남편이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이 정도는 남자들이 사업하면서 다 하는 거야. 이해 못하겠다면 이혼해야지 별 수 있어? 막말로 내가 바람을 피웠냐? 아니면 도박이나 폭력을 했어? 돈 잘 벌어다 주고 내 할 일 다 하는데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 다른 남자들도 다 이 정도는 한다고? 글쎄,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당신보다 돈 더 잘 벌어도 그렇게 더럽게 노는 사람은 없어.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더니 당신이 딱 그 짝인 거 알아? 정신 차려. 사람이 잘 나갈수록 더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다 큰 코 다친다. 나는 이제 너랑 다툴 레벨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어쩐지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 집 식구들에게 쪽쪽 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사업 돕느라 직장까지 관뒀고 아이가 겠다고 집에 들어앉아 시모에게 시달리기만 했으니까요. 대체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다는 말을 하시면서 사전에 상의도 없이 저에게 당분간 시댁에 와서 식사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당분간 우리 집 와서 밥 좀 차리거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너희 집에 반찬에 나르기 힘들 것 같거든? 네가 아예 와서 나한테 반찬하는 것도 배우고 하는 김에 밥도 차려서 같이 먹고 가면 좋지 않겠니? 나도 이제 며느리한테 밥상 좀 받아보고 싶구나. 갑자기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이 왜 받고 싶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를 불러다가 밥 차리는 거며 반찬 만드는 거며 집안일도 시키실 속셈인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좋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계획이 있고 할 일이 있는데요. 매일 시댁에 와서 밥을 차리라뇨.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힘드시면 굳이 반찬은 안 가져다 주셔도 돼요. 어차피 해다 주셔도 다 먹지도 못하고요. 죄송하지만 매일 와서 밥 차리는 건 못하겠네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한 번이라도 고문고문하게 한다고 하는 법이 없구나 너는. 매번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우리 아들 덕에 편하게 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잖아. 참말 말고 당장 내일부터 와서 기본 반찬부터 배우고 밥상 차리도록 해. 저는 어머니의 그 지겨운 레파토리인 아들 덕에 잘 산다는 말에 또 꼭지가 돌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밥 차려주는 사람이에요? 남편 반찬 만들어주려고 결혼한 거냐고요. 그렇게 밥 차리게 하고 싶으면 잘하는 며느리를 들이셔야겠네요. 싫다는 저 괴롭히지 마시고요. 너 지금 뭐라는 거니? 어른한테 이런 식으로 말대꾸하는 거 대체 어디서 배워먹었어? 저희 친정엄마가 아니다 싶은 건 꼭 말하라고 해서요.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네요.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이 돈 좀 못하고 꼴값을 떨질 않나. 어머니는 어려울 때 제 도움 받으신 거 생각도 못하고 기고만장하질 않나. 정말 어머니나 아들이나 대단하세요.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과 좋지 않았던 감정도 터져나오더라고요. 기고만장? 네가 뭘 그리 도와줬다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 꼴 보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이혼하면 될 일 아니냐? 철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안 그러니? 네, 그러려고요. 보자 보자 하니까 어머니나 그이나 사상이 틀려먹었다 싶네요. 저 어머니 돈 잘 버는 잘난 아들 반납해 드릴 테니까 잘 데리고 사셔요. 물론 그 전에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주셔야겠네요. 뭐야? 너 지금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니? 그럼 제 명의 집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 이혼하면 철저하게 제목 챙길 거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이 회사에 꽤나 기여한 게 많거든요. 어머니와 안 보고 살겠다는 각오로 싸우고 온 저는 그날 남편과도 당연히 대판 싸웠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남편에게 각색해서 다 고자질을 했더라고요. 싸움 끝에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자꾸 어머니 편에서만 얘기한다면 나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나 어머니 안 보고 살 건데 당신이 이해해준다면 모를까. 아니라면 우리 헤어지는 게 맞을 것 같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나는 어머니랑 영 끊고 살 생각 없어. 세상에 어느 남자가 자기 집사람이 엄마랑 결혼하는 걸 이해하겠냐? 다 아쉬운 게 있으니 감수하고 사는 거겠지. 근데 나는 당신한테 아쉬운 거 없어. 그러니까 정 우리 엄마 보고 살기 싫다면 당신 말대로 이혼해야겠네.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돈 좀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우리 구차하게 싸우지 말고 협의 이혼해. 대신 재산 분할 똑바로 해줘. 내가 당신 사업하는 데 도움 준 거 철저하게 돈으로 받을 거고 3년 동안 혼인 생활하면서 재산 형성한 거 정확히 나눌 거야. 이거 동의 안 해주면 소송하고 위자료까지 내줄 생각해. 와, 당신 참 대단하다. 그래, 당신 똑똑한 거 아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봐.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줄게. 순순하게 재산 분할해주고 이혼하겠다는 남편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아쉬울 게 없다는 태도가 더 열받게 하더라고요. 저 인간이 혹시 딴 여자라도 있나 싶었지만 이미 이혼 말을 던진 그때는 딱히 남편 뒤를 캐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산 분할을 받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아이가 없고 재산 문제만 합의가 되면 이혼이 생각보다 빨리 되더라고요. 숙려 기간은 고작 한 달이었고 남편과 다행히 재산 문제는 잘 협의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잘 되긴 했지만 빚 좋은 개살구라 저에게 당장 빼줄 현금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명의 집을 돌려받았고 결혼 3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에서 2억을 챙겨받았습니다. 또 그간 무상으로 거주한 기간 동안의 월세를 계산해 청구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의 동의가 있었다면서 그건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대로 하겠다고 했죠.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하겠다고 하니 남편이 저더러 독한 년이라고 하대요. 아우, 독한 년. 그래, 어디 챙길 만큼 챙겨봐라. 내가 이까짓 걸로 흔들릴 일도 없지만 대신에 나중에 더 달라는 말 하지 말고 정확하게 계산해. 나도 바라는 바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하고 싶은 거 참은 거야.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어서 안 하는 걸로 다행히로 알아. 당신이 왜 순순히 이혼한다는 건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내가 파고들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할 거다.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당신 도와준 거 전부 인정하고 주는 게 좋을 거야. 이혼하는 마당에 최대한 받을 거 받는 게 현명한 거잖아요. 독한 년 소리 하든 말든 저는 제가 빼갈 수 있는 건 전부 정리해서 챙겼습니다. 살고 있는 집도 공동명의라 매매 후 절반으로 나눴고요. 그렇게 이혼하고 나니까 3년은 버렸지만 꽤나 큰 돈은 남았더라고요. 제 명의 아파트도 그간 많이 올라 그나마 위안이 되었고요. 저는 이혼 후 이직할 때까지는
친정부모와 함께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속상해 하시면서도 저 앞날을 위해서는 잘한 이혼이라고 별일 아닌 것처럼 대해주셨어요.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이혼한 후에 다른 사람들은 우울증도 오고 힘들다고들 하는데 저는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열받는 건 제가 진심으로 도와줬던 남편 사업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건 꼴보기 싫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새 출발을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돈을 많이 떼어주고 이혼을 순순히 해주나 싶어 그건 얄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 이치는 못된 집 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는 법이잖아요. 이혼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저는 지역 뉴스에서 황당한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참 많이 놀랐던 일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는데 뉴스에 전 남편 놈 사무실이 나오고 직원으로 보이는 여자가 모자이크를 하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며 자기가 당한 일을 말하더라고요. 내용인 즉슨 자기가 다닌 회사 사장이 고의적으로 어린 여직원들을 뽑아 차례로 성추행하고 위력으로 협박해 회사에서 내보내는 식으로 아주 여러 명을 해코지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지막 피해자이길 바란다면서 제보했다고 하는데 곧이어 화면에는 보도 내용과 함께 얼굴을 간 채 잡혀가는 전 남편이 보였습니다. 얼굴을 가린 상태였지만 저는 체형이며 머리를 보고 전 남편이라는 걸 단박에 알았죠.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남편 사업에서 손 뗀 뒤 남편 놈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돈으로 유흥만 즐긴 게 아니라 자기 회사의 여직원을 구미 당기는 대로 뽑아서 농락한 못된 인간이더군요. 보도가 나간 후 직원들은 단체로 퇴사했고 전 남편 회사는 순식간에 폭망할 위기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오고 한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전 시모가 연락도 없이 집 앞까지 찾아와서는 얘기 좀 하자며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할 말 없다고 돌아가시라 했어요. 그런데 내내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 엄마가 화가 나셔서 쫓아내려고 하셨지만 일단 무슨 말 하는지 드러나 보자는 생각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 시모는 아들이 잡혀 들어간 상황이니 당연히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오신 거죠?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얼른 용건만 말씀해 주세요. 혹시 너도 소식 들었어? 우리 아들 말이다. 내가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든 무마할 거야. 그년들이 우리 아들을 모함한 거다. 모함이라뇨. 어머니는 뉴스도 안 보고 아들을 감싸시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럴 시간에 피해자들 만나서 사과나 하세요. 뭐 어쨌든 저랑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죠. 법이 판단할 테니까요. 저는 어머니 아들 앞으로 어찌 되든 궁금하지도 않고요. 설마 저한테 이 말하려고 오셨어요? 그건 아니고 실은 갑자기 일이 터지는 바람에 회사가 많이 힘든가 봐. 직원들이 사장이 잡혀가니까 다들 나가버리는 바람에 업무가 마비라는구나. 미안하지만 내가 이런 부탁을 할 사람이 없어. 그나마 네가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좀 알잖니. 네가 와서 급한 것만 수습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그리고 예전에 너한테 못되게 군 것도 이렇게 사과할 테니 우리 한 번만 도와다오. 응? 어머니는 전 남편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저에게 수습해달라고 오신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급한 것만 막아주면 두둑하게 챙겨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럴 생각 없어요. 제 일도 아닌데 뭐하러 골치 아픈 일을 하겠어요? 도와드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으니 돌아가세요. 그리고 충고 하나 할게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러셔봤자 이제 소용없어요. 어머니 아들 회사는 그냥 망하는 게 수순이에요. 사장이 범죄자인 회사가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저 같아도 절대 계약 안 하죠. 그냥 망하는 거 받아들이시고 있는 거나 잘 챙기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게 왜 사람이 힘들 때 생각을 못하고 그런 짓을 했대요? 돈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봐요? 그러자 어머니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이제 어쩌면 좋으냐. 너랑 같이 계속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디서 못된 짓을 배워가지고 겁도 없이 그런 짓을 했는지. 예, 내가 우리 아들 대신 전부 사과할 테니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잖아. 내가 니들 재결합하라는 말은 절대 안 하마. 그냥 사업 망하는 것만 좀 막아줘. 말씀드렸죠? 제가 도와줄 이유 없다고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어린 여자애들 농락한 죗값 단단히 치르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시고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 한동안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셨지만 그 집안 식구 일에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줄 하등의 이유도 없었고요. 심지어 어머니는 제가 이혼할 때 나눈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는 개소리도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건 돈이었죠. 힘든 상황이 되니까 제가 가져간 돈이 아쉬우셨나 봅니다. 황당했던 저는 아예 전시모 전화를 수신 차단해버렸습니다. 결국 얼마 후 전 남편은 재판을 받는다고 들었고 회사는 얼마 못 가 부도를 맞았다고 하더군요. 당연한 결과였죠. 어려울 때 자기 도와준 조강지처에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쉬운 것 없다며 당당하게 이혼하자고 한 전 남편은 그렇게 본인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하고 위력을 사용해 어린 여직원들을 농락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길 바랄 뿐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그 집안 소식은 몰라요. 그냥 회사가 망한 것만 소문이 자자하고 전 남편은 감옥에 갔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아마 전 시모도 곱게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지는 못할 거라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저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 상사분이 다른 회사를 소개해줘서 이직에 성공해 다니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싱글의 삶을 즐길 예정이고요. 어떠셨나요? 제 이혼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예나 지금이나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준 사람을 배신하면 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건 진리인 것 같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를 소중히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저의 사연은 마무리하겠습니다.